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반등했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제 오늘 우리 시장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 한마디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잠깐의 반등이다. 길게 보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죠.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한 2주 동안 내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인버스 배팅을 풀배팅 혹은 50%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의 단기 하락을 말씀드렸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17,400원부터 얘가 지금 15,000을 붕괴하는 자리까지 내려와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하는 구간인데, 자, 우리가 기술적 반석으로 보신다면 앞에 저점이 15,500원의 저점이었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앞전 저점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더 빠졌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앞전 쌍바닥의 지지점을 지키지 못했던 놈은 반등을 할 때 상승 전환되기보다는 들어 올렸다 다시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단기 반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조정폭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저점을 바로잡을 거냐 아니면 좀 더 하락을 볼 것이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시는 매매들은 저는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ETF하고 종목들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상담 시간 끝난 뒤에 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의 반등을 좀 챙기고 나서 또 한 번 떨어지면 이때가 진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15%에서 20% 정도만 차지하라고 배팅 더 늘리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치고 빠질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상승 전환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 시장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주셨고 11,380원에 10% 비중을 갖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9,6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5% 넘는 상승을 주기는 했습니다. 의료용 이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저희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질문하신 거죠? 네. 예,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테마주 형식의 중소형 종목들을 보면 바닥이 1,300원대에서 출발해서 고점은 15,000원이었고 거의 10분의 1 토막 이상 11토막 정도 난 상태에서 반등을 줘요. 그리고 다시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주저앉혀 6,000원까지 고점 대비 반 토막 이상 마이너스 60%까지 가고요. 다시 올라오는데 저는 얘가 꼭지를 형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이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고 손절 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을 보셔도 얘가 지금 우리가 좀 긍정의 회로를 돌린다고 한다면 저점을 높이고 있는 쌍타인데 문제는 아래 저점을 달아버렸죠. 추세가 한번 깨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라갔다가 놀렀다가 횡보하면서 한 번 더 매집하고 들어 올려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면서 설거지하는 차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력들이 설거지할 때 다가서 괜히 설거지 당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1,380원이면 이 위에서 지금 잡히신 건데 지금 매수 단가 대비는 한 10 몇 % 정도 손실이신 것 같네요. 한 15% 남짓 정도인 것 같은데요. 손절 치시죠. 손절하시고 대신에 대안 종목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시합니다. 지금 단기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의 비중을 한 30에서 50%까지 채우십시오. 그래서 얘가 지금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못 가면 16,200원, 잘 가면은 한 17,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은데 저기까지 힘들 것 같고 16,200원에서 16,700원 사이 이 박스 안에까지는 올라오거든요. 지금 아까 비중 10%에서 그 정도 손실이면은 비중을 30에서 50%까지 채우셔서 5% 이상만 수익 나면 그거 다 복구하십니다. 예. 가는 종목에 편안하게 드시고 괜히 어려운 것들 가지고 마음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자릅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죠. 대안주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HB 솔루션 주셨고요. 매수가가 5,989원, 비중이 30%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5,050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비중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30% 비중을 담고 계시고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또 제조하는 기업인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저희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업종 섹터가 나쁘지 않아서 견뎌볼만 하겠다는 생각인데 진입 타임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월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얘가 상장된 이후에 장이 완전히 빠져서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죽였고 그리고 저점 대비 2배 조금 넘어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보시면 1번 바닥과 2번 바닥이 쌍바닥을 지키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인데 지금 얘는 궁극적으로는 한 6,500원에서 7,000원까지 갔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게 월봉상의 큰 그림의 이야기고요.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데 가는 과정 안에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패턴이 썩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얘는 제 생각에는 4,300원이 망가지게 된다면 다시 밑에 3,000원대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손절가를 잡는다면 길게 버틴다면 3,000원인데 저희 4,000원인데 너무 멀죠. 그래서 지금 일봉의 흐름을 잠깐 보신다고 한다면 일봉상은 추세 패턴이 깨져가는 그림처럼 보여져요. 자, 보시면 추세대를 그냥 간략하게 대략 그리겠습니다. 보시면 추세대 이탈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하더라도 추세대가 이탈되었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HB 솔루션 자체의 회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얘가 대형 종목이거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재료가 나와서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운이 좋으면 한 5,500원에서 6,500원 요 언저리까지 반등을 주면서
거의 손에 안 나는 선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손절가는 준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4,300원에는 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깨지면 3,000원대를 확인해야 돼서 비중이 10%라면 그냥 뭐 이렇게 하시라고 내려올 때 더 사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이미 30%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가격을 자르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 단가 대비로 생각하시면 한 17%에서 18% 정도 마이너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잠시 반등할 때 코텍스 레버리지에서 30 내지 50% 정도 비중을 잡아서 올라가면서 한 5에서 10% 정도 세입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제가 하락을 할 때 제가 인버스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갈아태우셔가지고 인버스로 한 20% 또 생기시면 아마 복구되실 겁니다. 올라가는 파동 하나, 내려가는 파동 하나 두 개만 드시면 수익 전환 되실 거니까 오히려 저라면 그게 낫겠고 미련이 남으신다 한다면 저는 비중을 10%로 줄여서 갖고 있다가 4,300원 깨지면 손절친다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시세를 우리가 종목을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리는 게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점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종목인지 내려가는 종목인지 개인 매매자가 잘 판단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추세대 하단에서 추세가 깨지기 전에 눌림목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종목 기준으로 보시면 이 박스가 이렇게 수렴이거든요. 그럼 이 상단선을 앞에 넘지 못해서 상단을 박스를 돌파할 때 확인하고 매수해서 와 세게 간다 하던가 아니면 하단에 샀는데 하단이 깨지면 손절 치던가 이것이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진입 단가가 지금 5,800원이면 여기 사신 거예요. 얘는 글쎄요. 왜 사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는 올라간다 했다 와 했다가 해서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올라간다 했다 와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세대 하단 눌림 매수도 아니고 박스 돌파 매매도 아닌 어중간한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손절을 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중 30%인데 여기다 문의까지 하실 정도면 손절치기 싫으신 거거든요. 심리가. 근데 제가 이 섹터 부분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눌렀다 갈지 그냥 갈지는 모르겠다. 다만 일봉의 모양으로 볼 때는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흘러내린다고 한다면은 아랫자리 4,000원에서 3,000원대까지 한번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5,000원, 한 5,200원에서 5,500원에 그냥 잘라버리시고 나오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기다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HB솔루션 저희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현재 비중이 좀 크다라는 부담감이 있죠.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고요.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습니다. 4,300원 부분을 이탈한다 싶으면 주가가 더 많은 하락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3,750원에 비중이 10%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 오른 3,33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반등 흐름을 줬고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관련한 종목이죠. 자,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3,750원 매수가 부근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자,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왜 하실까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쌀 때 사야 되는데요. 대부분 다 비쌀 때 사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쌀 때 사서 비싸게 남겨야 되는데 비싸진 상태에서 더 비싸질 걸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각 가만히 해보십시오. 남들이 봐도 와 좋다라고 할 때 사게 되면 시세라는 게 한계가 보통 있거든요. 어떤 것도 상승만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한번 형성을 하고 눌렀다가 추세가 반등 나왔다가 죽였다가 반등 나왔다가 죽였다가 반복합니다. 저는 월봉의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빠져야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바닥을 형성하고 2024년 말에서 25년 후반부 이렇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얘를 나는 무조건 버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한 2, 3년 버틸 수 있을 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얘가 올라갈 때 반등하고 하나 그리고 눌렀다가 둘, 자 보시면 고점에 쌍봉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올라갈 힘이 없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얘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때 쌍바닥 2,300원, 2,500원 여기까지 내려온 뒤에 올라가면 그러면 저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가 성장성이 높은 섹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들고 버티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앞전 저점이 제가 왜 별 좋지 않다고 보냐면 앞전 저점을 지키고 반등합니다. 그런데 지키고 반등하는 1번, 2번, 3번의 바닥이 올라갈 때 앞전 고점을 돌파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점은 지키고 있으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얘는 수렴하다가 상승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시세 분출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깨지 말아야 되는 가격이 3,500원이라는 가격인데 3,500원 지켰던 가격이 이탈해버렸죠. 따라서 이탈 이후에 반등을 하게 될 때는 반등 탄력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종목이 정말 좋다. 그러면 여기다 비중을 한 30~40%까지 물량을 현재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반등력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더 잡게 되면 진입 단가가 내려옵니다. 3,750원이면은 대략 지금 반등하게 되면 한 3,700원에서 3,900원 정도면 맥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 아침에 시장이 황 떠서 갭상승하면 잡지 마시고 갭상승하지 않고 횡보하거나 살짝 눌린다고 한다면은 하루 이틀 정도 잡아서 단가를 좀 맞추십시오. 그래서 올라오면은 본전 탈출은 될 겁니다. 본전이 오면 나 여기서 10만 원만 먹고 팔아야지 100만 원만 먹고 팔아야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던지십시오. 아시겠죠? 왜냐하면 첫 출발에 단추가 잘못 낀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좀 없지만 제가 아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다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요. 아, 만지지 말아야 되죠? 소리가 들어갑니다. 예, 와이셔츠를 입는데 급하게 해가지고 단추를 막 채웠어요. 그리고 바빠가지고 막 뛰쳐나오는데 뭐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단추를 잘못 채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대충 떼우면 안 될까? 만약에 여러분 이 단추를 껴서 여기만 채워서 위에만 방송 나오는 것만 괜찮게 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이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하긴 하지만 차에서 오면서 와이셔츠 셔츠를 다 풀러가지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단추를 처음에 채울 때 잘못 채웠다면 풀러버리고 다시 채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진입하는 단가가 좋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추를 풀러버리고 다시 채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시장이 지금 급락을 지금 하락 중에 되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면 저라면 물량을 좀 잡아서 얘는 움직일 것 같아서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비중을 30% 채워서 가는 방법 또 하나 방법은 얘는 그냥 방치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내일 아침에 조정이 좀 나올 때 좀 잡으십시오. 그래서 한 30% 정도 잡아서 얘가 5%에서 7%만 수익이 나도 가지고 계신 분의 손실분은 커버될 겁니다. 거기서 수익 내고 걔 팔아먹으면서 얘 동시에 잘라버리세요. 그러면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잡아도 한 5에서 7%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많이 가면 10%인데 10%까지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에서 7% 정도 수익은 나실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2차 전지하고 지금 반도체 잡아드렸는데 걔도 앞으로 그 정도 이상 5에서 10%는 날 자리가 있습니다. 둘셋 중에 뭘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비중을 30% 이상 채워가지고 쫙 올라올 때 그걸로 수익 나고 다 팔아버리면서 갖고 있는 종목을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내 계좌는 결국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시기는 시장의 시세가 보일 때이고요. 시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대안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거대로 잡고 레버리지나 아니면 제가 말씀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종목을 사서 올라오면서 동시 상장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선택은 선생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손해를 안 보고 탈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 이야기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안주까지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역시나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GKL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200원에 비중이 15%다라고 하는데 GKL 오늘 종가가 15,290원입니다. 아직은 매수가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 GKL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여행 레저 섹터에서 떨어져라 고사 지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좀 덜 떨어졌다라고 고사를 지내는 종목인데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고사 지내는 제가 싫으실 것 같은데요.
여행 레저 섹터에서는 사실 묶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종목 같이 보시죠. 지금 여행 섹터에서는 저는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참 좋은 개발, 참 좋은 여행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계속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죠. 자, 롯데 관광개발하고 짝짓기 매매를 하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10,000원 밑에 사라라고 이야기할 때 얘가 매수해서 17,600원까지 10,000원에 산 사람도 76%의 수익을 냈고요. 밑에 사신 분은 80%까지 수익을 냈던 대박 섹터였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냐면 아이씨 얼마 못 샀는데 날라갔다고 제가 막 투덜거리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라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떨어지면 저는 욕심은 7, 8천 원까지만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곡소리 날 것 같고요. 그래서 10,000원 밑에 떨어질 때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섹터가 조만간에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GKL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원랜드는 좀 더 밑에 하단에 있죠. 자, 보시면 강원랜드는 밑에 하나, 둘, 셋. 근데 보시면 쌍바닥을 현재 다중바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가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이에요. 잡아서 시세가 나면은 10%에서 15% 정도 드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짝짓기 매매로 이 종목 조금 사셔서 반등하는 거 드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GKL 물어보신 것만 얘기하자면 얘는 지금 당장 반등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내려올 때 13,000원에서 14,000원대 와서 지켜지는 게 보인다면 저라면 비중을 채워서 끌고 가겠다. 근데 이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롯데 관광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사가지고 당장 수익을 좀 낼 수 있어라고 하는 거라면 강원랜드 가서 한번 땡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10%에서 15% 정도 수익 내시는 지장 없을 것 같으니까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강원랜드 가지고 단타하셔서 16,000원이면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 드시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쯤 와서 팔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힘들어 그러면 이쪽에서 일단 매매 좀 하다가 이익 보고 팔고 나서 GKL 저점 확인되면 들어가시면 좋겠다. 오케이? 네, 우선은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고요. GK를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재매수하는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싹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선생님? 26,950원이요. 네, 26,950원 매수가에 한싸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비중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27%. 27% 비중 담고 계신다. 네. 한싹이 신규 상장주이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우선 8%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26,200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자, 매수가가 26,950원인데 자,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선생님 이 한싹이라는 종목은 왜 사셨나요? 어젠가 그제 막 급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지길래 또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오늘 한 번 더 많이 많이 한 5, 6% 이상 저기 됐는데 일부 물타기 됐어요. 그래. 예, 제가 뭐 사실 생방송 중에 처음 뵙는 분께 말씀드리기 참 난감한 부분인데 신규 상장주는 선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 어제 많이 오른 종목 그거 가지고 따라가면 사실 이게 불나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불나방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와 하고 사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이 종목을 제가 처음 듣는 종목이라서 처음 보는 종목이라서 왜 사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좋다. 근데 저평가돼 있다. 그때 종목을 사는 거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앞전에 지켰던 가격을 지켜진다면 나는 거기에 지지가로 보고 매수하고 그 가격이 깨지면 손절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3거래일 전에 지켰던 저점 가격이 지금 제가 가격을 체크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26,500원입니다. 선생님은 26,950원에 사셨어요.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면 26,500원이 깨지면 손절 치시는 게 맞아요. 특히 신규 상장주는 과거 데이터에 기록도 없고 이 회사 주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신규 상장주를 거래 안 하는 섹터입니다. 저는 안 하고 아예 관심을 아예 평생 끄고 삽니다. 18년째 한 번도 신규 상장주를 거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내일 그냥 빠져나오시겠습니다. 물타기 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좋은 회사냐라고 물을 때 글쎄요, 저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섹터의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이 좋다면 떨어질 때 좀 더 사세요 할 텐데 이미 비중이 물을 탔다는 말씀을 하시면 사실 되게 위험하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아 따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더 산다는 얘기는 떨어졌다면 내가 판단하는 게 틀렸지 않습니까? 틀렸으면 나는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틀렸는데 야, 좀 더 어떻게 물 타면 반등해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본전하기 위해 주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들어가신 모습은 글쎄요. 내일 만약에 양봉이 세운다 그러면 한 29,000원, 3만 원까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양봉이 아니라면 저라면 내일 다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신규 상장주는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마땅히 할 만한 종목이 안 보일 때 들어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걸 합니다.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상따라는 그 기법과 더불어서 신규 상장주는 최고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으니 지금 보면 딱히 손해가 많이 나지도 않았죠. 오늘 종가가 16,200원이면은 주당 700원, 750원 정도 마이너스인데요. 내일 잠깐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10분 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얘가 바닥에서 갔다가 반등만 하면 흘러내리고 반등만 하면 흘러내리고 반등만 하면 흘러내리고 갈라다가 흘러내려요. 자, 그럼 언제 빠져나오셔야 될까요? 아침에 시초가 출발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10분 내지 20분에 무조건 파셔야 돼요. 9시 10분, 20분 안에 못 올라가면 던지셔야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내립니다. 신규 상장주는 오전에 움직여도 보세요. 오전에 바짝 움직였다가 주저앉고요. 오전에 또르르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날 이 한 알만 그랬죠. 그 나머지는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립니다. 따라서 아침에 9시 10분 안에 늦어도 20분 안에 무조건 판단하시고 던지실 걸 권합니다. 만약 얘가 반등이 운이 좋게 나오셔서 선생님이 본전 이상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한 틱 떠먹겠다고 욕심내지 마시고 빠져나오십시오.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일장 초반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반등을 준다 싶으면 9시 10분 안쪽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텐데 전문가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제가 9월 달에 내내 시장이 올라갈 때 주식을 팔고 시장이 꽤 많이 빠질 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진다는 건 괴롭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빠지는데 아니야, 눌림일 거야, 조정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하락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다가 한번 여러분 IMF 만나거나 한번 금융위기 만나게 되면 작살납니다. 재기 불가능하게끔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을 만날 때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장이 빠지겠다는 전조 증상이 보일 때는 일단 저는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하방 섹터를 준비해서 인버스를 잡던가 아니면 주식을 팔고 현금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처럼 매매해서는 큰 돈 못 벌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십니까? 그러면 큰 돈 버십시오.
근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큰 돈 벌 생각은 하지 맙시다. 주식으로. 이해하셨나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용돈벌이 합니다. 몇 천만 원에서 많으면 수억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시면서 연간 내가 몇십 프로 수익 나면 만족한다. 대부분의 매매자는 거의 그렇거든요. 그런데 개인 매매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8월 중순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15,800원에서 700원대 매수하자, 15,900원 밑에서 집중적으로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중 30에서 50%까지 채워라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17,300원, 400원 찍던 날에 전량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다 말고 눌릴 때 이때는 상승 중 눌림이라고 판단했던 거고 올라올 때 자 이제 더 갈 수 있지만 못 갈 수 있다 싶어서 일단 다 팔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방 몽땅 다 정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다 눌리는 요 구간처럼 이렇게 눌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번 구간처럼. 근데 눌림이 아니라 원래 떨어지는 걸 보니까 하락폭이 꽤 세겠다. 단기간에 강하게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7,000원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버스를 잡아봅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때 인버스가 뭐냐면 여기 2,500원대, 2,500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중을 50%, 적어도 최하 내 원금의 50%, 많으면 100%까지 풀베팅까지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주가지수는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소극적인 매매사는 떨어질 때 매수한다고 조정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손 놓고 기다립니다. 사실 그분도 고수입니다. 기다림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향의 이익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A라는 친구한테 너 뭐하냐? 주식해. 그래? 야, 그러면은 어떻게 좀 수익 났어? 아, 떨어져서 박살났어. 혹은 야, 올라서 대박 났어. 기분 좋아. 소주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는 오를 때만 수익 나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집값이 올라야만 수익 나는 게 당연한 거고 떨어지면 손해보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단방향, 상방향으로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뭐가 돼 있습니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익 나는데 떨어지는 방향에 수익 나는 거 주식 있는 거 아시죠? 공매도. 이해하셨죠? 올라갈 때 내가 공매도를 때려서 얘가 꺾이면서 주저앉으면 하락하는 폭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그것이 공매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공매도를 할 때 증거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때리고 대신 내가 손해가 나게 되면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매매자들은 대부분 주식이 올라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 세력들은 전부 다 하방 세팅을 하고 상방도 했다가 하방도 했다가 상방, 하방을 번갈아 가면서 매매합니다. 즉 양방향 상품을 거래하는 게 시장 세력인데 우리는 올라가는 쪽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주식 종목이 2,400개, 500개쯤 됩니다. ETF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3,200개 되는 것 같습니다.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올라갈 종목만, 그것도 당장 오늘, 당장 지금 오를 종목만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직업인 저도 3,000개 종목을 다 모릅니다. 아까 어떤 분 종목 상담하시는데 신규 상담주 저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듣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름을 처음 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3,000개를 다 보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섹터에서만 매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잠깐 상승장에 돈을 벌었지만 그건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상승장에 벌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번에 2,500원에서 비중을 100%까지 풀베팅, 몰빵도 좋다. 장이 빠질 단기에 크게 빠질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제가 목표 잡았던 거는 20%에서 30% 수익을 목표 잡았는데 얘가 얼마 났냐면 수익이 적게 늦게 잡으신 분은 15% 정도 좀 좋은 가격에 잡으신 분들은 18% 정도까지 수익을 내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10월 4일 차트인데요. 잠깐 보시죠. 주가가 빠지면서 앞전 저점을 붕괴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트 배열 중에 바닥 혹은 고점을 나타내는 배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10월 초에 보시면 주가가 계속 연속해서 빠지다가 어느 순간 고점은 낮아집니다. 하나,
둘, 세 개.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지켜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반대 방향도 보겠습니다. 인버스는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입니다. 2,500원 이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쭉 치고 가면서 아주 장대봉이 나오면서 신나게 주가가 빠졌죠. 근데 그 두 번째 날을 보시게 되면은 첫째 날보다 두 번째 날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자 보시면 저점은 높여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저점은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높이지 못합니다. 근데 세 번째 날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틀까지는 가능한데 3일째에도 고점을 넘기지 못했고 음봉 형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날은 저는 차익 실현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에 무슨 얘기했냐면 2,500원에서 최하 비중 50% 채워서 끌고 가라. 중간 정산 없다. 가져가라 이야기 드렸다가 여기 2,880원 찍던 이날에 얼마에 팔라고 얘기했냐면 2,830원에서 50원 사이에 비중을 최하 절반 차익 실현 많으면 70% 이야기 드리고 종가쯤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그냥 단타로 끝내실 분은 다 팔고 넘어가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 뭘 본 거냐면 여러분 단순하게 종합주가 지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도주 섹터를 보시면서 판단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주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야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야 기억해 놓으셔서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주가지수 빠질 때 인버스 배팅합니다. 비중 몇 프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50 이상 얘기하면 진짜 무조건 빠지는 거니까 웬만하게 어설픈 종목 들고 있는 것보다 인버스에다 비중을 확 실어서 주가 빠질 때 10에서 20% 정도 이익을 내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합니다. 왜? 내 종목 박살날 때 여기다 비중 왕창 실어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다 할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것이 이것저것 괜히 뭔 살까 뭐 살까 고민하다가 놓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차 전지입니다. 저희가 2차 전지는 올해죠. 1월달, 2월달, 3월달에 조정시마다 계속 사자라고 했을 때 10,000원 초반, 12,000, 13,000원대에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눌림목 잡았던 게 7월 3일입니다. 이날 저희가 여기 18,000원에서 눌림목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얼마 갔냐면 26,900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7월 26일 날에 제가 거의 최저가에서 최고가에서 고가 찍던 날에 여러분 다 팔자 한 주도 남김없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입니다. 10시 49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현재 보유자 현재가의 전량 차익 실현 단 한 주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0시 49분에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이 여기입니다. 자, 차트 위치에서 보이시죠? 근데 왜 그랬냐면 직장인들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내놔야 점심때 일하다가 팔 수 없으니까 한두 시간은 여유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정확히 맞았죠. 그 이후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얘가 저점에서부터 보시면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26,900원, 27,000원까지 찍었던 놈이 15,000원까지 죽었다는 얘기는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주 넘김없이 다 팔라고 이야기했을 때 파신 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감사한 일이겠죠. 그죠?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상승해야만 수익, 이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상품 자체가 단방향, 상방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하방으로 내려가면 손해가 나게 세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어땠냐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주식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이 빠지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를 종목을 가지고 끌고 올라갔을 때 수익 냈던 것보다 2차 전지 주식 선물을 매도하고 이 종목에 하방 숏을 쳤던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갈 때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은 상방과 하방 양쪽 방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을 열어놓는 유연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개팅을 해드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때 당신의 이상형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예쁜 사람이요. 나는 잘생긴 사람이요. 하는 분이 있을까 하면 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나는 성격 좋은 사람이요. 혹은 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요.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상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충 따져도 한 5-6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왜 시장의 방향은 굳이 상방 아니면 하방입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제일 싫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흑백인데 심지어 주식시장에서는 딸랑 상방 외에는 무너진다, 손실 난다라는 게 참 불합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매매자들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뇌당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상방과 하방의 양쪽 방향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매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종목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주식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 연휴 동안에 끙끙거리면서 사실은 종목 검색기라고 요즘에 뭐 점검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좀 똘똘한 종목 검색기를 찾아보려고 되게 많이 그동안에 애를 써왔는데 제가 꽤 똘똘한 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상한가 갈 만한 소위 말하는 상따라고 하죠.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들을 검색해내는 종목기를 찾아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 단타 관심주 흥구석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어땠냐면 아침에 장 출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시가 아래 눌릴 때 여기 시가가 여기고요. 시가 아래 눌릴 때 매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 써놨냐면 얘는 왜 움직였냐면 시가 이하에 눌리면서 매수했는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얘는 상한가 풀리면 다 잘라버립니다. 라고 멘트를 제가 9시 14분에 드리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원유값 급등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슈로 터진 테마주입니다. 따라서 얘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가는데 며칠 더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다음 날 팔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오늘 오전에 11시 31분에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9,200원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보낸 시간이 11시 31분인데요. 이 시간에 여기서 지금 9,200원에 다 팔아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타 종목들은 여러분 내가 일정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1,000만 원만 가지고 단타할 거야. 3,000만 원만 할 거야. 5,000만 원만 할 거야.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0, 2,000, 3,000, 뭐 많으면 5,000, 1,000에서 3,000 정도, 많아야 5,000 정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내가 한 방에 들어가서 나는 틀리면 손절 치는 거고 맞으면 수익 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굉장히 승률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제가 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별로인 것 같다 싶을 때는 잘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타 관심주라고 하는 건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시초가 밑에서 눌릴 때 산다. 그리고 손절가 건들면 손절한다. 아니면 올라갈 때 수익 난다. 최소 목표가는 하루에 3%에서 5%쯤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대박이 터져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하루 정도 오버나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선물 옵션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대부분들은 주식을 하시길래 사실 이 종목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섹터 있으면 바로바로 드릴 테니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흥구석유 다 팔아먹었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선물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선물을 매수하면 되고 주가가 빠질 때는 선물을 매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가 그동안 빠질 때 하락장에서 내가 매매하는 것을 잘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자, 하락장 패턴은 콜옵션이 지지가가 깨질 때 그러면 나는 하락이다라고 봅니다. 자, 상방과 하방의 옵션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준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이야기하고요. 자, 지금 삐뚤빼뚤한데 좀 반듯하게 그렸다고 치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게 콜 옵션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풋 옵션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콜 옵션은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합니다. 풋 옵션은 주가가 빠질 때 상승합니다. 속성 이해하셨죠? 즉 상승장에 뭐 산다? 콜. 하락장에 뭐 산다? 풋.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대 콜옵션 입장에서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고 풋옵션 입장에서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시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콜과 풋 두 놈이 무게가 똑같다면은 기울기가 계속해서 수평을 이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콜, 풋은 상승과 하락을 말하는 건데 얘들이 기준점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방향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건 뭐냐면 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느냐입니다. 자, 풋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게 되면 자, 여러분 시소 탈 때 어때요? 오른쪽이 무너지면 반대편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풋옵션 기준점이 깨지면 콜이 올라가는구나. 상승장이네. 그럼 나는 상방에 배팅하는 겁니다.
선물 옵션 못하는 사람은 코덱스 레버리지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 깨진다는 얘기, 콜이 깨진다는 얘기는 반대 풋이 올라가겠죠? 하락이죠. 이해되셨죠? 개념을 먼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준점이 어떤 놈이 지켰냐 깨졌냐 게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제가 그래서 차트를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10월 4일 차트입니다. 전날 가격보다 우리가 하락의 클라이막스였던 시기였거든요.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을 합니다. 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차트는 참 난감한 차트일 거예요. 전날보다 개파락했는데 야, 좀 반등 나올라나? 반등 나오면 나 물린 거 손절해야지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빠집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선물 옵션은 주가가 빠질 때 선물은 매도에 진입해서 하방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콜 옵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콜 차트입니다. 자, 얘가 콜 옵션 차트이고요. 하단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하단에 있는 것이 풋 옵션 차트입니다. 저는 기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콜 옵션은 이날 당일날 기준점이 얼마냐면 1.81입니다. 이 가격이 지켜야 되는 가격이고요. 풋옵션의 기준점은 얼마냐면은 1.20이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뭔지만 정확히 안다면 나는 장 출발하자마자 방향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한 15년, 한 20년쯤 전에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무릎팍도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강호동 씨가 하셨던. 예, 무릎이 닿기도 전에 척 보면 앱니다 했던 게 우리가 무릎팍도사라고 있었는데, 옵션 가격을 아침에 딱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기준점만 딱 체크해놓고 있으면 시작하자마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놈이 무너졌는지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장이 빠지면서 시세가 납니다. 자, 이날 풋옵션은 몇 퍼센트가 수익 났냐면 당일날 500%의 차익이 납니다. 저점 대비 고점까지 5배가 시세가 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빠질 때 선물 옵션 아니면 이렇게까지 수익 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9월 21일입니다. 자, 이날 보시면 주가가 개파락했다가 반등하는 척 속임수 하다가 주저앉아서 종일 뺍니다. 재밌는 것은 9월 달에도 장이 빠질 때 저는 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방송국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서 뭐 했냐면 풋 옵션을 바닥에서부터 매집하자라고 몇 날 며칠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15일부터 20일까지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데 풋 옵션이 저가 대비 고점까지 2200%, 22배의 시세를 냅니다. 주가가 빠질 때 당일 매매는요, 바닥에 0.2부터 2.13까지 10배가 났습니다. 당일 매매 10배, 추세 매매 22배가 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빠질 때 선물 옵션이 승부가 되고 대안이 됩니까? 예,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을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선물 옵션 시황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방법을 얘기 드리고 있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종목 얘기한 것들 몇 개만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생방송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렸던 건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사라라고 어제 그제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금 못 가면은 16,300원에서 500원 정도 보고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16,800원에서 17,000원 맥스 봅니다. 거기까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지금 제가 10,000원 언저리에서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11,500원에서 12,000원. 현재가에서도 한 10% 이상은 먹을 폭이 있습니다. 단타 치실 분 들어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도 섹터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KRX 2차 전지 종목 코드 364980입니다. 364980. 이 종목 단기 바닥이다 들어가자. 어제 그제에 걸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 적으신 분 15%, 많은 분 30% 정도 됩니다. 18,000원 언저리까지의 반등을 생각합니다. 끌고 가셔서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반도체입니다. 얘는 어제 그제에 걸쳐서 바닥 매수를 이야기 드렸고, 반도체 섹터 ETF는 33,000원에서 34,000원까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반도체 섹터에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DB하이텍입니다. 얘는 5만 원 밑에 떨어질 때 집중적으로 매집 모아가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52,000원까지 올라왔고요. 54,500원에서 못 가면은 저는 10%에서 13% 수익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남은 종목들은 내일 제가 채팅창에다가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톡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단기 반등인데 길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대부분 차익 실현할 생각이니까 짧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 이야기 마저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솔루션 추세를 이탈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죠. 반등 시 매도를 하자라고 드로를 봤고요. DKL은 종목 교체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한싹은 신규 상장주인데요. 대응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내일장 초반에 정리하는 전략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